네, 오늘도 저희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보도를 드렸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청문회와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지금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폭로가 있었습니다. 다른 게 아니라 조국과의 통화 그 자체만으로도 논란인데 이것이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라는 보도가 있는 겁니다. 알고 보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통화한 그 내역을 네. 최성해 총장이 직접 폭로하고 공개를 했습니다. 네. 이게 바로 그 내역인데요. 통화 내용을 보면요. 부재중이 굉장히 많아요. 계속 전화를 그러니까 했군요. 계속 이제 일이 커지니까 이제 급한 거죠. 이 조국 일가족이 급하니까 계속 이 최성해 총장을 상대로 계속 전화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중에 두 통은 받았다라는 겁니다. 뭐 지금 언론마다 두 통이다, 세 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어쨌든 지난 3일 압수수색을 했던 지난 3일과 그 4일 이틀에 걸쳐서 최성해 총장을 상대로 조국과 정경심의 통화 시도가 있었다. 무려 13차례의 전화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. 예. 아주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던 거죠. 집요했네요. 자, 압수수색 당일엔요. 정경심 교수가 한 차례 통화를 시도했다가 이제 불발이 됐고요. 최 총장이 후보자들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라는 이제 그 언급이 보도가 되자 이 정 교수가 이른 아침부터 여러 차례 걸쳐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상 준 적 없어 하니까 이 아내가 깜짝 놀란 거죠. 전화해가지고 이제 뭔가 따지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건데 이제 세부적으로 볼게요. 이 세부적으로 보면요. 이게 9월 4일만 놓고 보는데 오전 7시 38분에 통화를 했습니다. 무려 19분에 가량의 통화를 했는데 이 안에서 그때 기억 안 나셨어요? 기억 안 나셨어요? 근데 기억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직권으로 한 걸로 해주세요 라고 욕을 했던 거 아닙니까? 예. 욕을 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조국을 바꿔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당신도 살고 나도 살아 라는 논조에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19분 통화가 끝나고 나서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? 또 전화가 옵니다. 근데 이때 받지 못했고요. 또다시 5분 뒤에 8시 7분에 전화가 왔는데도 받지 못해요. 그리고다가 8시 12분에 2차 통화가 단행됩니다. 자,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예. 그 동양대 총장은 이렇게 말했어요. 정경심 교수가 조국 후보자를 바꿔준 뒤 조국 후보자가 보도자료를 배포해주면 정 교수와 최 총장 모두 하자가 없다는 것을 법률 고문팀을 통해 확인했다. 여기서 말하는 보도자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명을 해달라는 거죠. 그렇게 말했다는 게 첫 번째 통화고요. 예. 두 번째 통화 때 뭘 했냐? 보도자료를 빨리 배포해달라고 재촉을 했다고 합니다. 이건 누가 봐도 외압 행사 아닙니까? 자신들은 뭐 경위를 파악하려고 했다 뭐 했다라고 하는데요. 뭐 사실관계를 말해달라? 사실 그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는 건데 보도자료 빨리 배포해주세요. 이 자체가 심각한 외압이었고 또 오늘 청문회 중에서도 언급됐지만 문자 메시지로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논조에 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잖아요. 예.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이 부인 그리고 조국은 명백하게 총장을 상대로 외압을 행사하고 강요를 했던 그런 정황이 드러났고요. 나중에 검찰 수사가 또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한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문제는 말이죠. 조국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었어요, 오늘. 그렇죠. 예, 자기는 전화를 한 번 했다. 부인은 여러 번을 했어요. 근데 자기가 한 번 했다라고 하면서 한 번 한 것처럼 계속 국민들을 호도했는데 한 번 한 게 아니죠. 부인은 계속했고 옆에 계속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정말 자기 전화로 한 게 아니고 부인 전화로 했다. 내가 한 번 받았기 때문에 한 번이라고 하지만 그 한 번이 엄청난 압력이 되고 부인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 전화를 했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첫 통화는 워낙에 이제 다 알려졌고 그건 도저히 이제 피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한 번 통화했고 그냥 뭐 사실관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뭔가 둘러댔지 않습니까? 그런데 두 번째 통화도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막 부인을 했다가 이 내역이 까발려지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명쾌하게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. 예. 물론 한 통이냐 두 통이냐 세 통이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. 몇 통을 했던 간에 결국 어쨌든 그 한 전화로 그 전화 한 통만으로도 외압을 행사했다는 거 아닙니까? 법률 고문팀에서 검토해봤다. 이렇게 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아라는 논조에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로도 충격적인 건데 2차,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. 한 통도 심각하지만 두 통, 세 통을 걸어대면서 위협을 어떻게 보면 이게 위협이 느껴질 수 있고 협박이죠. 심지어 13차례 걸었다는 거잖아요. 이거는 누가 봐도 이쪽에서 뭔가 압력을 넣으려는 뭔가 조치를 취하려는 그런 액션이 있었다는 건데 자,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? 예. 제가 아까 그 청문회 조국의 발언을 봤을 때 참 놀랐던 점이 있어요. 다른 방에 있었다. 그런데 부인이 놀라고 뭐 두려워하고 해서 와서 보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통화를 하는 중에 마치 통화할 때 옆에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런데 그래서 바꿔줘서 사실 확인을 했을 뿐이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.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상황에서
부인이 다른 방에서 모르게 통화를 했다?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리고 뭐 두려워하고 황망해하고 뭐 이러는 것도 그러면 어떻게 들었는지, 또 와가지고 또 어떻게 바꿔서 들었는지, 이런 거 보면요, 정말 조국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의 진실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집니다. 뭐 100%다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, 세상 네. 사람이. 그러니까 그래도 얘기할 때 보면 좀 허풍이 있을 수 있고 완전히 거짓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허풍의 수준을 넘어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. 예. 네, 이왕 저희가 또 문자 얘기 잠깐 했으니까요. 네.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저희가 오늘도 보도를 통해서 또 심화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. 자, 뭐 떨리는 목소리를 어쨌다 저쨌다 하는 사람이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. 그대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을까요? 이게 뭔 말하는 거겠습니까? 협박이죠. 보도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?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자료를 배포해달라, 빨리 배포해달라, 2차례 통화하면서 그렇게 재촉을 했는데 왜 그런 기사가 나갈 수가 있었냐? 라면서 오히려 지금 최성해 총장을 상대로 지적을 하고 지금 짜증을 낸 겁니다. 이게 지금 명백한 그 불만 표시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근데 조국은 이걸 놓고도 뭐 항변을 한 거다. 지금 이렇게 둘러대고 있어요. 참 이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기대를 해야 되는 건지, 정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과거에 언급했던 대로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무법부 장관이 되려는 거 아니냐라는 표현이 과한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. 신의 한 수의 구독, 좋아요, 알림 방법입니다.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.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.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.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. 여러분의 구독,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.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.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.